이번에 낙찰받으신 이분이 20대라면 경매 한번 하려다가 8천만 원을 잃게 되신 겁니다. 12억 6천만 원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5억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낙찰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아니, 심지어 이 물건으로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돈을 잃을 경우는 없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사건 번호 22타경 56066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 스카이뷰 자이입니다. 자이 아파트 괜찮죠? 자, 101동 9층. 9층이면 높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감정가가 12억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12억 6천만 원에서 1에 유찰되고 2에 유찰돼서 8억 640만 원에 입찰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8억 5천만 원에 첫 번째 낙찰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미납하셨습니다. 자, 감정가 12억 6천만 원을 8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대략적으로 나쁘게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이분이 왜 미납을 하셨을까요? 우선 아파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신축 건물로 보이고요. 근데 아파트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에 정땡땡님이 전입과 확정 배당 요구를 모두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항 요구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물론 복잡한 권리 분석이 많이 있지만 일단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 요소,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자, 여러분들이 나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자, 이 세 가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근저당일 경우 근저당 날짜를 찾아보시고요. 그 근저당 날짜에 비해서 전입일자가 빠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근저당이 2021년 4월 27일이고 전입일자가 2020입니다. 2020년도예요. 그러면 전입일자가 빠르죠. 그럼 첫 번째는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를 보세요. 자, 확정일자도 역시 근저당 날짜보다 빠른지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 날짜 다시 한번 보시면 2021년 4월 27일, 확정일자는 2019년 6월 27일, 오히려 전입일자보다 빠르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죠. 자,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당요구 종기일보다 배당요구 날짜가 빠른지만 살펴보세요. 무슨 말이냐? 배당요구는 근저당 날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3년 1월 5일이에요. 자, 배당요구는 2022년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일보다도 배당요구를 먼저 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검사를 해봤을 때 이상이 없다. 전입일자 빠르고, 다시 한번요. 전입일자 빠르고, 확정일자 빠르고, 뭐보다 빠르다? 근저당보다 빠르다. 자, 그리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보다 빠르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물건을 가지고 돈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지금 잠깐 집중을 바짝 해주세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입일자가 빠른지, 두 번째 확정일자가 빠른지, 세 번째 배당요구 종기일이 빠른지,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금이 내가 낙찰받으려는 금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선순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금이 내가 낙찰받으려는 금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해세라고 부릅니다. 당해세에 대한 압류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복잡하시다.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기일 이거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다 헷갈리신다. 그렇다면은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의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무슨 말이요? 근저당보다 근저당이 2020년 5월 2일이라면 전입일자가 2020년 5월 2일 이후의 날짜의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은 왜 미납을 했을까요? 미납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최저가 8억 6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8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됐는데 이분은 왜 미납을 했고 돈을 잃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경매지 상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물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지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서류는 뭐냐면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요, 담임 법관, 보좌관님의 이름과 함께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그런 서류, 그런 문서임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나와 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잠시 후에 보시고요. 최선순위 설정 2021년 4월 27일 근저당이 최선순위, 곧 말소기준 권리다. 자, 요걸 보시고 난 다음에, 자, 점유자, 보증금 1차 2억, 2차 6억 입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아까 확정일자가 2019년 6월 27일만 나와 있었는데 요건 뭐죠? 네, 2022년 3월 28일 2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분은 처음에 보증금 2억을 설정을 하셨고요. 그게 언제? 2019년도에 설정을 하셨고요. 2차 보증금이 6억인데 이 6억 중에서 4억은 증액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액한 임대차 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액한 임차보증금 4억 원의 확정일자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2021년 4월 27일보다 후순위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만큼 이분은 배당을 받아가나요? 못 받아가나요? 네,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분이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건 낙찰자 인수라는 걸 뜻하고요. 낙찰자 인수는 어떻게 돼요? 네, 낙찰자가 이 4억이라는 금액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8억 5천에 낙찰 받으신 이 분은 실제로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네, 12억 5천 91만 285원에 낙찰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감정가 거의 그대로 낙찰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매지라고 해서 무조건 알아서 권리 분석을 다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봐야 될 서류가 있다? 그 서류가 뭐다? 네, 매각 물건 명세서다. 그 서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입찰을 들어가면 최소한 보증금 8천만 원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